안녕하세요. 나의 친구 여러분. 책 읽어주는 쨍쨍입니다. 여행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자인 제가 제 책을 읽어주는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또 어디일까요? 자, 어디인지는 책을 다 읽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줄게요. 그럼 먼저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 그때 나는 이란의 아비안의 마을을 여행하고 있었다. 이란 여행이 일주일쯤 되었을 때 이란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물을 발견했다. 현지인들이 추천해준 아비아네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동안 머물렀던 에스파한도 좋았지만 아비안의 마을은 정말 도착과 동시에 내 마음을 쏙 빼앗고 말았다.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도착한 다음 날 아침 호텔을 나서 마을에 접어들었는데 조금 걷다가 보니 이 마을을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다. 분명 처음 왔는데 어디서 봤지? 아, 알겠다. 오래전에 본 영화. 내가 처음으로 이란이라는 나라를 알게 된 영화. 바로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였다. 아비안의 마을은 그 영화의 배경이 된 마을이랑 너무나 똑같았다. 영화에서는 맡을 수 없었던 흙 냄새가 온몸으로 파고들었다. 오래된 흙집이 많은 전통 마을이라더니 맞구나. 흙 냄새에 취해 정신없이 걷다 보니 어느 틈에 마을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그때 문득 동네 중간쯤에서 2층집 공사를 하고 있던 인부들 중 한 분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나에게 손을 흔들었고 들어오라는 신용과 동시에 재빠른 동작으로 1층까지 내려왔다. 그는 내가 주춤거리는 사이에 악수를 청하더니 내가 뭐라 하기도 전에 공사 중인 집 안으로 나를 끌어들였다. 하는 사이에 이미 그의 손이 내 어깨에 올라가 있었다. 그는 마을 경치가 잘 보이는 지점으로 나를 이끌고는 카메라를 가리키며 사진을 찍으라고 권했다. 알았다며 사진을 찍으려는데 그의 손이 갑자기 나의 어깨를 만지기 시작했다. 뭐지? No! 내 말에 아랑곳 없이 그는 더 세게 내 어깨를 감쌌다. 힘을 주어 밀쳤지만 그럴수록 더 세게 나를 감싸 안았다. 좀 더 세게 밀쳐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내가 서 있는 바로 아래가 낭떠러지 비슷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한 번 더 완강하게 NO! 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이번엔 두 손으로 내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너무나 무서워서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꽥 지르니 그제야 손을 놓고 내게서 떨어졌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날 한번 힐끗 쳐다보고는 2층의 일터로 올라가 버렸다. 나는 조금 전까지 그의 억센 손이 닿았던 목덜미를 만져보며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안도의 숨을 쉬며 몸을 떨었다. 슬며시 2층을 올려다보니 그를 비롯한 서너 명의 인부가 힐끗거리며 나를 바라보다 하던 일을 계속했다. 당장 2층으로 올라가 그를 응징하고 싶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할 수 없었고 대신에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I will call police! 경찰을 부를 거야! 몇 차례 외쳤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한참 동안 그를 쏘아보다가 결국 그 집을 나서고 말았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그것뿐이었다. 동네를 벗어나 경찰서를 찾아다녔지만 보이지 않았다. 다시 호텔로 돌아갈까 하다가 마음을 바꿔 하염없이 동네를 거닐었다. 악몽 같은 장면이 눈앞에 어령거렸지만 아름다운 마을을 위안 삼아 걷고 또 걸었다. 그때 내 앞에 천사가 나타났다. 조금 전 그 남자가 악마였다면 지금 내 앞에 나타난 친구는 분명 천사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동네를 돌아보는 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가이드를 청했다. 마담, 제가 마을을 안내해 드려도 될까요? 그 천사의 이름은 알리였고 여름 방학을 맞아 테헤란에서 아비안에 있는 할머니의 집에 온 중학생이었다. 알리의 설명을 들으며 마을을 둘러보니 마음은 점점 안정을 찾아갔다. 얼마나 다행인가. 또한 알리에 이어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났다. 모스크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 다가가 보니 시장이 열리고 있었다. 시장이다. 채소와 과일을 주로
파는 작고 소박한 시장에서 양파, 감자, 오렌지 따위를 몇 가지 샀다. 호텔에 들어가면 음식을 해서 호텔 식구들과 같이 나누어 먹으리라. 그때 한 젊은 친구가 영어로 드듬드듬 말을 걸어왔다. 어느 나라에서 왔나요? 이름이 뭔가요? 우리는 서로 이름을 주고받았다. 그랬더니 자기를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낸다. 자기 집에 초대한다는 뜻이다. 아, 만난 지 겨우 몇 분이 지났을 뿐인데, 이야기도 조금 나눴을 뿐인데 초대라니. 이러한 사람들이 여행자 초대를 즐긴다는 것을 익히 듣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순식간에 초대를 받아간 집에서 가족들에게 따뜻한 환영과 음식 대접을 받고 나니 마음이 점점 안정되었다. 그 집에서 나와 다시 거리에 서니 동굴 비슷한 곳이 보였다. 호기심에 들어가 보니 꿀을 파는 가게였다. 사지도 않고 구경만 하는데 꿀을 한 숟갈 주신다. 활짝 웃는 소녀와 할머니, 바로 나의 세 번째 천사다. 그래, 이란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나라야. 많은 여행자들이 나에게 이란 여행을 권했다. 순자, 이란에 꼭 가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여기 온 건데 그 나쁜 놈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또다시 그의 엄흉한 눈동자가 떠오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마음을 추스르자 다시 천천히 흙냄새를 맡으며 마을을 걸어본다. 그러다가 우연히,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히 이루어진다. 샤론을 만났다. 동네의 끄트머리에서 이제는 돌아가야지 하는 순간 어떤 여자가 말을 걸어온 것이다. 그녀의 이름은 샤론. 샤론은 자기 동네에 온 여행자에게 환영의 뜻을 표하며 집으로 초대했다. 샤론의 집은 아주 오래된 흙집이었다. 바깥은 더웠는데 집 안에 들었으니 서늘한 기운이 가득했다. 우리 식으로 치면 동네 이장쯤 되는 마을의 리더와 선생님도 방문해 있었고 샤론의 남편 싸이도 만날 수 있었다. 유럽에서 20년 넘게 살았다는 그는 유럽에서 계속 살고 싶었으나 이란 혁명 기간에 부모님이 불러서 돌아왔고 샤론을 만나 결혼해 딸과 아들을 두고 있단다. 지금은 테헤란과 아비아네를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샤론과 싸이는 나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했다. 왜 이란에 오게 되었는지, 어디를 갔다 왔는지,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샤론이 내놓은 수박을 먹으면서 대화는 점점 무르익어갔다. 이란에서 좋았던 이야기들을 늘어놓다가 조금 전 겪은 일이 생각났다. 일주일쯤 이란을 여행하면서 너무 좋았는데 조금 전 이 마을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무슨 일인지 묻는다. 이야기를 해야 하나? 잠시 고민한 끝에 결국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다. 아까 겪은 일을 천천히 떠듬떠듬 이야기했다. 싸이는 영어를 모르는 마을의 리더와 선생님에게 이란어로 통역을 해주었다. 이야기가 거의 끝나자 나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때 싸이와 두 남자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마담, 거기가 어디인가요? 당장 갑시다. 오로지 내 이야기만 듣고 다른 어떤 것도 묻지 않은 채 가자니. 마을의 리더는 나를 보며 정중하게 사과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들은 거듭 미안하다는 말을 건네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놈은 절대 우리 아비안의 주민이 아닙니다. 분명 다른 지방에서 돈을 벌러 온 떠내기입니다. 확신에 차서 말하는 그들에게 나는 알았어요. 괜찮아요. 그러니 앉으시라고 했다.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기에 내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자 했다. 내가 마음을 진정시키는 동안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를 향해 말했다.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시오. 나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내가 왜 그곳에 갈 수 없는지를 더듬거리며 설명했다. 나는 가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할 수도 있고 나는 그를 다시 보고 싶지 않다. 무섭다. 그리고 그가 만일 경찰에 잡혀가 일자리를 잃게 되면 그의 가족들은 어떡하나. 그것도 걱정된다. 떨면서 이렇게 말했더니 그들은 괜찮다. 우린 당신을 믿는다.
하면서 다시 한번 그곳으로 가기를 청했다. 그래도 계속 망설이니까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샤론이 한마디 했다. 순자, 내가 지금 가지 않으면 또 다른 순자가 생길 게 분명한데 그래도 가지 않을래?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나에게 용기를 줬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무서워서 또 울었다. 순자, 너에겐 전혀 피해가 없을 거야. 그저 짐만 알려줘. 우리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 몸이 많이 떨리긴 했지만 그들의 말에 용기를 얻어 샤론의 손을 잡고 그 집을 찾아 나섰다. 찾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는데 워낙 작은 동네라 금방 눈에 띄었다. 골목에 들었으니 공사하는 집이 바로 보였다. 그 집을 가리키니 쌓이는 그놈의 인상착의만 묻고 나와 샤론은 올 필요 없으니 근처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골목을 바라보고 있는데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세 남자가 돌아왔다. 그 남자가 은행에 갔다고 해서 그들도 그를 잡으러 은행에 간단다. 그러면서 나더러는 호텔로 돌아가 쉬면서 기다리라고 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호텔로 향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게 분명한데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마구 뛰었다. 호텔로 돌아온 나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호텔 사장에게 그간의 일을 간단히 설명했다. 이야기를 들은 사장은 즉시 마을의 리더에게 전화했고 잠시 대화를 나누더니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다며 아무 걱정 말고 방으로 들어가 쉬라고 했다. 방에 들어온 나는 긴장이 풀렸는지 침대에 눕자마자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잠이 들고 말았다. 2시간 정도 지났을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다. 문을 여니 호텔 사장이 서 있었고 로비로 같이 가자고 했다. 샤론 부부와 친구들이 와 있는 줄 알았던 나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너무 놀라 나도 모르게 사장 뒤로 숨고 말았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장총을 든 군인 2명이었다. 총 때문에 더 놀랐던 것 같다. 사장은 내 손을 잡으며 괜찮다고 안심을 시켰다. 자세히 보니 군인 옆에 그놈이 서 있었고 함께 일하던 인부 4명도 있었다. 경찰이 이란어로 한 말을 사장이 영어로 나에게 통역해 주었다. 저 남자들 중 너를 건드린 놈이 누구냐? 다른 것은 아예 물어보질 않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서 좀 놀랐다. 사장은 저 사람들 중 누구인지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하라고 했다. 다시 그놈을 보니 너무 떨려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지만 용기를 냈다. 손으로 가리키니 그는 NO 하며 아니라는 몸짓을 했다. 경찰은 나에게 다른 사람은 더 없냐고 물었다. 없다고 대답하자 그만 남기고 나머지 사람들은 돌려보냈다. 그놈과 경찰, 군인 그리고 사장과 나만 남았고 이후 40분쯤 신문이 이루어졌다. 나에게 저 남자가 어떻게 했는지를 물었고 나는 그저 간단하게 몸으로 표현했다. 처음에 그 남자는 사실을 부인하는 듯 했지만 경찰이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 하니까 고개를 떨구었다. 경찰은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었다. 저 남자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것. 경찰이 그에게 지시하자 그는 즉시 내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빌었다. 내 일생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제발 날 용서해 주시오. 나에겐 가족이 있습니다. 이번 일로 일자리를 잃으면 그는 머리를 조아리며 빌고 또 빌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에겐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란 걸. 그래도 손을 모으고 빌고 있는 그를 바라보니 마음이 약해졌다. 그때 경찰이 나에게 종이와 펜을 내밀며 내가 원하는 것을 글로 쓰라고 했다. 1. 당신을 용서합니다. 2. 오늘 당장 이 마을을 떠나십시오. 내가 쓴 내용이다. 서명을 함으로써 모든 일이 끝났다. 경찰이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군인들이 그를 데리고 나갔다. 문을 나가면서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이 섬뜩했다. 서류를 다 챙긴 경찰이 나가면서 말했다. 마담, 미안합니다. 다음날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 그는 지금 구치소에 있다고. 상습범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1년간 경찰이 그를 따라다닌다고. 나보고 안심하고 여행하라고 했다. 분명 악몽이 맞다.
하지만 그 이후 내가 만난 천사들과 나를 도와준 친구들을 생각하면 고마운 마음이 가득하다. 만약 누군가 내게 이란에 다시 가고 싶으냐고 묻는다면 나는 망설이지 않고 답할 것이다. Of course, 물론 가고 말고요. 나쁜 사람은 그놈 딱 한 명뿐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건 재미있게 들을 이야기가 아니죠. 제가 여행을 많이 해봤는데 여행 중에 정말 딱 한 번 이런 성추행을 당했답니다. 지금 막 읽다 보니까 막 살 떨리는데요. 혹시 하려니 좀 힘이 들어서 여러분 무조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그러면 왜 했느냐, 이런 이야기 혹시 여행 중에 아니면 살면서 겪은 사람들 많잖아요. 저는 이게 정말 가슴 아프고 깊은 상처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그리고 제가 특히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제가 이렇게 막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새로운 말에 용기를 내서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조금 용기를 내서, 정말 힘들지만 용기를 내야 이 나쁜 놈을 이렇게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 송당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카페인데요. 제주 여기쯤이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정원에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제주 오시게 되면 제주 여기쯤 쨍쨍 찬스도 쓰시기 바랍니다. 여기 근처에 거의 제주 오름의 70%쯤이 송당을 비롯해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래간만에 용눈이 오름에 가볼까 합니다. 다음에 또 용눈이 오름에서 여러분과 만날까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행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리라. 코로나 아웃!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 제주 여행자 쨍쨍이었습니다.